사람과의 거리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가서 조금은 유연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을 하는 회사인 경우 유난히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거리만 잘 유지한다고 해도 훨씬 삶이 쉬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 못하는 부모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는 책 중에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챕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조금이나마 관계로 힘든 분들께 큰 지혜가 되길 바라봅니다. 당신은 현재 자신과 교류하는 타인을 어떻게 보는가? 그의 행동이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요구로 보는가? 이것이 타인 인식의 핵심 내용이다. 아이가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아 엄마에게 부탁하는 일이 되풀이될 때 당신의 태도는, 또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보는 당신의 시선은, 급작스럽게 요구하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동반한 주관적 해석 시스템은 아마도 자기 본능, 습관, 무의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동할 것이다. 아이의 준비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는 불평이 일어나기도 전에 학교로 뛰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테고,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연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다고 수용하는 사람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를 배려하는 여유를 가질 것이다. 안정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 패턴을 지향하는 사람은 급작스러운 요구를 하는 주인공이 누구든 그 요구만으로도 스트레스 상황에 돌입하며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상대 행동에 분노할 것이다. 이 모든 반응은 주관적 해석 시스템에 따른다. 이 시스템을 얼마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타인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 의도로 파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물론 이런 긍정적 해석이 인간관계를 결정한다. 타인과의 거리. 주관적 해석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크게 자리 잡는 것은 타인과의 거리다. 현재 당신과 타인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아이, 배우자, 이웃이나 친구와 거리는 어떤가? 실제로 이 거리가 적절하지 않으면 갈등이 빚어진다. 아주 간단하게 이웃과 거리를 보자. 새로 이사한 이웃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면 이런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겠는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만날 때마다 계속 옷차림이나 행동을 충고하거나 지적한다면 그 친구와 거리는 어떻게 될까? 이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가족 안에 있기 쉽다. 자녀와 3살 때 거리와 17살 때 거리가 같다면 이는 어떤 현상을 만들겠는가? 배우자는 적절한 자율과 독립적 생활이 보장되길 원하는데 나는 배우자의 모든 것을 알고 관여하길 원한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될까? 이 모든 질문에 가능한 답을 우리는 이미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므로 이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타인과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 일단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나와 타인을 구별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이 존중은 내 원칙과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자세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된다. 우리는 가족이 한 몸이어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내 속에서 낳은 내 자식조차 독립된 의견과 감정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수용은 상대가 내놓은 어떤 행동이나 태도도 일단 그대로 받아 안는 것이다. 둘째,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과 그저 관심이 있는 영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은 내 의지나 생각, 행동으로 변화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나의 습관, 변화,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과 행동 등 나와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다. 한편 관심이 있는 영역은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타인의 영역이다. 이것이 예로는 아이 성적, 남편 월급, 부모님 성격 변화 등 내 생활과 연관되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내 영향력과 거리가 있는 타인의 영향력에 속하는 영역이다. 영향력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과 권한의 범위가 커진다. 성격 변화, 마음 통합, 좋은 습관 형성 등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기 목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관심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어떨까? 아이 성적에 몰두하는 부모는 아이 욕구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자기 목표를 종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매일 다그치는 행위를 반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헛수고가 된다. 이렇게 인생에서 집중해야 할 것과 한계를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자세가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에 중요하다. 셋째, 상대의 보폭과 방향을 보며 움직여야 한다. 이 심리적 거리는 상호 관계에서 정해진다. 상대가 오는 거리와 내 거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어야 균형이 맞고 상대가 전진하는 방향인지 후퇴하는 방향인지 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 역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특히 부모의 경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 심리적 거리는 상당히 유연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 영유아 상태일 때 이 거리가 10cm였다면 초등학생 때는 100m,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1000m 등으로 아이의 자율적 능력 수준에 따라 점점 거리를 멀리하되 적절한 거리에서 관찰과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거리는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뜻한다. 이 심리적 거리는 실제 생활에서 밀접함, 친밀감, 개입 정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